게오르그 그로스의 다다이즘 회상. 그 당시 우리가 주장하던 예술은 다다였다. 만약 그것이 무언가를 표현했다면 그것은 불만과 동요였다. 모든 새로운 국민적 패배, 변화는 새로운 시대의 발생, 새로운 운동의 여명을 열었다. 역사 속의 다른 시대였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하는 광신적 기독교도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몇 명의 시인, 화가, 음악가들은 스위스의 쥐리히에 카바레 볼테르를 열었다. 후고 바리 대장이었다. 리하르트 훌센베크, 한스 아르프, 에미 헤닝즈와 몇몇 다른 국적의 예술가들이 참여했다. 이 그룹은 그 성격에 있어서 정치적이라기보다는 모던, 미래파적이었다. 다다라는 이름은 발과 훌센베크가 프랑스어 사전에서 아무 단어나 우연히 집히는 것을 선택하여 붙인 것이었다. 그렇게 선택된 단어가 장난감 목마를 의미하는 다다였다. 훌센베크는 다다 운동을 베를린에 소개했다. 나는 그를 베를린에서 만났다. 베를린의 분위기는 쥐리히의 분위기와 달랐다. 베를린에서 다다는 정치적인 색조를 가지게 되었다. 아직도 미학적 측면을 가지고 있었지만 점점 허무주의적이고 무정부주의적인 정치적 분위기를 띠게 되었다. 그런 분위기의 대표자는 프란츠 융이었다. 그는 대담하며 모험적이었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다소 랭보를 연상시키는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는 우리에게 가담하자마자 다다운동 전체에 당장 영향을 주었다. 그는 주량이 컸고 그의 책들은 난해해서 인기가 없었다. 그가 몇 주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적이 있었다. 그와 크누프겐이라는 선원이 발트해에서 배를 한 척 잡아다가 레닌그라드로 몰고 가서 러시아인들에게 선물로 바쳤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독일에서의 공산주의자들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을 때 발생했다. 그는 특별히 스스로 뭘 하는 적이 없었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는 언제나 그에게 목숨이라도 바칠 태세의 추종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술에 취하면 그는 서부 영화 속의 카우보이처럼 자신의 권총을 우리에게 쏘아대곤 했다. 그는 내가 알았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중의 하나였지만 내가 알던 가장 우울한 사람 중의 하나이기도 했다. 그는 증권 거래에 대한 글을 써서 생계를 해결했고 나중에는 경제 문제를 다루는 신문을 자신이 발행하기도 했다. 우리는 다다 모임을 열고서 몇 마르크씩 입장료를 받았는데 입장료의 대가로 우리가 한 일이란 진실을 말한 것, 즉 그들을 모욕한 것 밖엔 없다. 우리는 노골적으로 무례하게 굴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거기 있는 동덩어리, 그래 우산을 든 너 말이야 바보 녀석아. 혹은 이봐 오른쪽에 있는 당신 웃지 마라 이 멍청아. 만약 그들이 우리에게 말대답을 해오면 그리고 누군가는 당연히 그랬지만 우리는 군대에서 하듯이 이렇게 말했다. 닥쳐! 그렇지 않으면 엉덩이를 걷어차 줄 테다. 우리는 금방 유명해졌다. 그래서 우리의 저녁 모임이나 일요일 오후 모임은 일찌감치 매진되었다. 우리에게 재미를 느끼면서 모욕도 느끼는 사람들에 의해서 말이다. 늘 싸움이 났기 때문에 나중에는 경찰이 임석해야만 했다. 결국에는 모임을 가지려면 경찰의 허가를 얻어야만 하게 되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놀려댔다. 그것이 다다였다. 우리에게는 신성한 것이라고는 없었다. 우리의 운동은 신비주의적인 것도 아니었고 공산주의적이거나 무정부주의적인 것도 아니었다. 이런 운동들은 어떤 식으로든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으나 우리는 철저히 허무주의적이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침을 뱉었다. 우리 자신들을 포함해서 말이다. 우리의 심볼은 무효,
진공이요 공허였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절망을 표현했었는지는 말할 수 없다. 나는 여기서 어떤 설명을 하고자 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내가 경험한 것을 보고할 뿐이다. 우리가 욕을 하지 않을 때는 소위 예술을 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예술적 행동들을 공연했다. 예를 들어 발터 메링은 자신의 타자기를 요란하게 두들기면서 자신이 짓고 있는 시를 크게 읽었다. 하트필드 혹은 하우스만 혹은 나는 무대 뒤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외쳤다. 그만둬라! 저 바보들에게 진짜 예술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 안 그래? 가끔 이런 짓거리들은 계획에 의한 것이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즉흥적으로 행해졌다. 보통 우리들은 늘 조금 취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나 호전적이었다. 그래서 무대 뒤에서 시작된 싸움이 그대로 관중들 앞에서 계속되는 것이었다.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새로운 것이었고 우리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우리의 것과 같은 유행은 대개 겨우 몇 달 동안만 계속되었다. 우리 중에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도 몇 명 있었다. 당연히. 예를 들어 바더라는 사람은 어떤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땅과 결혼하려고 했다. 그는 자신이 다다콘이라고 부르는 커다란 스크랩북을 만들고 그것이 신약을 포함한 성경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 바더는 확실히 조금 미친 과대망상증 환자였다. 그는 자기 책이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책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신문지를 오래낸 것들과 사진들이 몽타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자신의 책을 뒤적이다 보면 읽는 사람은 어지러운 두통을 일으키게 될 것인데 그런 혼란을 겪은 후에야 다다콘을 이해할 수 있다고 그는 믿었다. 바더는 독일의 위대함과 멸망이라는 거대한 조형물도 만들었다. 가능한 온갖 종류의 쓰레기들을 한데 모아 어떤 방식으로 던짐으로써 그는 이 3차원의 조형물을 만들었다. 다다콘은 벤 해치트에게 35,000달러에 팔릴 뻔했다. 벤 해치트는 시카고 데일리 뉴스의 전쟁 특파원으로 독일에 온 사람이었다. 레이 메이커스, 영국에 고용된 네덜란드 만화가. 이 사람이 묘사한 것처럼 우리 독일인들이 정말로 사악한가를 확인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그리고 새로운 공화국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공화국이 아니라 독일 군부의 계략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카이저가 실제로는 홀랜드에 전혀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이 이미 돌고 있었다. 루덴도르프에 의해 황제로 변장한 가짜가 보내졌다는 것이었다. 단순히 광산업자인 척하고 있지만 루덴도르프가 반혁명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의 광산은 그런 용도를 가진 것이라는 것이었다. 혁명이 터지자 보병의 전 연대가 땅속으로 사라져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돌았다. 이들 연대들이 새로운 대형 폭탄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후 거대한 분화구들에 묻혀졌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 이야기는 별로 믿어지지 않았다. 해치트는 아들론 호텔에 사무실을 차렸다. 거기에서 모든 미국인 특파원들이 살고 있었다. 내가 그를 만난 곳이 그곳이었다. 나의 친구 도만의 소개에 의해서였는데 도만은 벤 해치트처럼 여가 시간에 레그타임을 연주하며 보내는 것을 좋아했다. 모든 사람이 심히 춤을 추네. Everybody shimmies now가 그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었다. 그는 다다이스트들의 모임에 오곤 했다. 그는 다다콘을 팔겠다는 바더의 흥정을 받아들이기조차 했었다. 그러나 제시된 가격의 반만을 지불하고자 했다. 말다툼이 오고 가다가 마침내 흥정은 끝이 나버렸고 그 다다콘은 바더의 집 뒷마당에 묻혔다. 바더가 다다 대장 노릇을 하는 동안 나는 다다 선전 책임자였다. 나의 주된 업무는 우리의 의도를 알리는 슬로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우리 중의 누구도 다다이즘이 실제로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었다. 새로운 지혜, 새로운 뱃멀미약, 진정제, 흥분제, 그것은 모든 것이면서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것에 종사하던 우리는 모두 미쳐 있었다. 나조차도 약간. 물론 군대 시절의 의사도 나한테 말하기를 내가 그린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충분히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었다. 그는 내가 백치가 아닌지를 측정하기 위해 테스트를 하기도 했었다. 나는 그 테스트의 백치스러운 질문들을 만족스럽게 다 대답해 주었었다. 나는 내가 만들어낸 슬로건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오늘도 다다, 내일도 다다, 영원히 다다. 정치적 패러디였던 다다 우버 알레스. 환영받고 싶고 혼란되고 싶으면 다다로 오라. 다다는 너를 골탕 먹이고 너는 그것을 좋아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슬로건들을 조그만 스티커들로 찍어낸 다음 베를린의 모든 상점 유리창들, 커피집의 케이블들, 상점 출입구들에 붙였다. 이 스티커들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그 슬로건들이 특히 신비스럽고 수수께끼 같았기 때문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궁금해하게 되었다. 인기 있는 석간신문이었던 비지 암 미타그는 하루의 사설 전체를 다다의 흉악성에 대하여 언급하는 데 할애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우리에 반대하여 일어났다. 그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은 운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정말 요란스러운 나날들을 보냈다. 우리는 어디를 가나 그 스티커들을 붙이고 다녔다. 웨이터들의 등이나 그들이 운반하는 담배 상자에도 다다가 나를 골탕 먹이네나 다다여 영원하라 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었다. 네, 오늘은 베를린 다다이스트였던 게오르그 그로스의 자서전 중에서 게오르그 그로스가 회상했던 다다이즘의 모습에 대한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56회였습니다.